사실 이제 사례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례 들으면서 상당히 이 사례는 위기 관리로 들어갔죠. 위기 사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례였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문제 파악이나 또 사례 관리자가 관점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굉장히 확장하면서 연계하면서 했던 그래서 사례 계획과 사례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어떤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 즉 독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 이제 치매나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원, 특히 비공식적인 자원이 단절되어 있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사하는 바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이슈를 전 4가지 정도로 한번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독거노인의 삶의 조망.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독거노인인데 이 독거노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사례의 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중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례 개입이 위기 개입으로 이제 고난도 사례로 들어온 건데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례를 관리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연계 협력에 필요한데요. 이런 연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사례 통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자 욕구 중심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망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현재 독거노인입니다. 근데 자녀와도 3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원가족과도 단절이 되었고 부모도 사망했고 아내도 사별했고 여하튼 그래서 가족의 지지 기반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1인 가구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노인이 되어서 1인 가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전부터 1인 가구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가구의 구분 중에 청장년 1인 가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자기의 자주적인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족의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로서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기에 지역사회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슈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청장년 1인 가구일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적 차원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례가 이제 올해 초에 고난도 사례로 이제 의뢰가 됐어요. 그런데 고난도 사례가 의뢰되었을 때 처음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독거 치매 노인으로 파악되고 있었고 그래서 2017년에 또 주민센터에서 일반 사례로 사례 관리를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사례 관리를 하다가 굉장히 어르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고난도 사례로 통사 선생님에게 의뢰가 된 건데요.
우리가 좀 더 2017년,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치매 노인에서 기초 수급 독거 노인이었을 때 좀 더 조기에 개입해서 또 민 또는 관이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 개입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상황으로 더 좋아지진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분이 지역사회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욕구를 갖고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좀 연계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돌봄 체계를 좀 실시하는 이런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에서 발표를 들으셨지만 이제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사례 관리를 그 읍면동에서 하시면서도 자원 연결을 했지만 그게 조금 탄탄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의 경계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 기존 자원만이 아닌 이제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이제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이 사례가 그동안 유지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지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문제가 용변 처리까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식사나 주거의 불결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기존의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만 사례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노인이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돌봄 체계들을 갖는 것이 이제 중점을 가져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공공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자원이라고 하면 재가장기 요양 서비스나 노인복지가 더 나아가서 이제 비공식 자원으로 해서 뭐 이웃이라든지 자주 다니는 은행을 통한 지킴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연계 구축 가능성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통합 사례 관리에서 연계된 기관들이 대상자 입장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되도록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가는 그런 측면들의 예방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그 있었으면 그 고난도 사례까지 오지 않을 수도, 내지는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난도 사례로 이제 넘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었는데요. 이제 치매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었죠. 그리고 굉장히 이 노인을 긴급하게 응급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치료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진행하는 이 부분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 입원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하거나 승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에서 담당자와 팀,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련된 팀이 굉장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례를 개입한 점은 굉장히 우리한테 고무적이다. 또 이 부분들 우리의 각각의 어떤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또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을 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 입원, 그다음에 행정 입원, 이런 위기 개입과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안전한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그냥 전화로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례회의와 다양한 자원조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자원조사를 하셨어요. 성년 후견인도 알아보셨고, 시설 입소의 가능성, 단절된 자녀들을 또 파악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원조사와 통합사례회의를
문제를 통해서 요양원 입소까지 진행한 가정들도 굉장히 적절하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입소로 이제 요양원 입소로 이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후 관리 차원도 오늘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저랑 얘기할 때 이 3월 저희 사례가 한 5, 6월에 같이 사례를 했었을 텐데 그때는 입소까지 된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후 관리의 어떤 차원에서 시설에 잘 적응해서 이분이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중증이고 그래서 병원으로 해서 요양원으로 안전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요양원이 그분에게 안정되고 안정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사후 관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능한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에서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이 어르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상자의 욕구 중심의 관점 유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사 선생님이 발표하시면서도 내가 이 어르신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 욕구를 말하지 못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내가 정말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좀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치매나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도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분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사실은 민원인이 들어오죠. 주민들로부터 위험 요소로 이제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망이 잘 작동이 되면 안전하게 이분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전망이 미작동되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대상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의 방향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이 사례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이 고난도 사례로 들어오기 전에도 가능한 여러 가지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례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었고요. 이제 고난도 사례에 들어와서는 이분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시설 입소까지 가게 된 거지만 우리가 이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사하게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그냥 시설에 입소하는 것들로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사례 관리의 진행 방향을 고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살았던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고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과연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이 사례에서 주요한 이슈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사례와 관련된 이제 실전 포인트, 이런 유사한 사례와 관련돼서 실전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예방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위기 또는 고난도 사례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들을 배분할 것인가를 촘촘히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지 자원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역할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안전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치매 노인이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 존엄한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제 공공, 민간, 그다음에 비공식 자원까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수행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가족과 굉장히 단절된 독거노인, 치매노인이잖아요. 독거노인이 치매인 경우에 이는 이제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 돌봄, 안전, 주거, 재정, 일상생활 지원, 이런 다양한 분야와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례가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그 1인 청장년 가구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또 이런 노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의 문제들을 가졌을 때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원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관점에서 이제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기반 조성을 할 것인가, 복지만이 아니라 보건과 의료와 주거와 또 경제와 금융과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의 안전망들을 갖는 것들의 필요성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정말로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일선에 이제 사례 관리 담당자의 한계를 넘어서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구비되고 상호 연계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부장정보원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현재 이제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탄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통사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호 이제 기관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각각 우리가 연계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된 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지역사회 돌봄의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인 구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자원의 경계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례 관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